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첫날 미국장은 혼조세로 보였지만 그래도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주 힘찬 출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황 말씀드리고 최근 자료들 많이 보면은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하나를 잡아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이제 언더독 넘버 2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즉 SMR인데요.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엑스텐 안전마진 포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저희가 트레이딩뷰 그 매매하는 걸 찍어가지고 꼭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은 상승 구간으로 저는 예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난주에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시즈널리티가 있다. 1월 달에는 강세장을 보인 적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역사적 고점을 이제 뚫어야 되는데 그게 요번 주에는 한번 시도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7천은 한번 찍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작년서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중에는 히스토릭 하이를 이제 뚫었고요. 이제 종가는 조금 히스토릭 하이보다 이제 밀렸는데, 일단은 고점을 갭 상승으로 해서 큰 양봉을 3.66%나 지수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한번 피보나치 분석을 해보면, 저는 가끔 하는데 목표가를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저점서부터 보통은 피보나치는 이 고점까지 찍고는 반이 여기다, 0.382가 여기다, 0.618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맥자리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 50%,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해서 50% 지점이라고 딱 책정을 하면 382 자리가 여기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피보나치의 고점이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딱 클릭을 하면 여기가 반, 여기가 0.382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0.618 자리에 이제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피보나치에 잘 맞아 들어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단기 목표가다, 저는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거든요. 420포인트입니다. 앞으로 12%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66% 올랐으면 사실은 이 정도 3일 정도 오르면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420 정도까지 가면은 종목들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역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거는 기대가 많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신 보면은 일단 31일자입니다. 42% 볼리시 가지고 있고 27% 베어리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어리시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1월 랠리를 기대한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조금 포지션을 털긴 했는데 이게 바로 연말에 그냥 이익 많이 났던 걸 좀 깎아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꺾였는데 거기에 반응해서 물량을 털었다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털면서 좀 지수가 빠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이 시작됐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포트 재편, 그 다음에 새로운 자금으로 또 투자,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도 100 넘는 선으로 이제 다시 달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빅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빅스는 뉴트럴,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뉴트럴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그리드 쪽으로는 와봤으면 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빅스 현재 보시면은요, 저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난 1년 전에 이제 바닥이었죠. 거기서 좀 올라오다가 한번 팍 튀었습니다. 이게 충격을 하나 받은 거죠. 그럼 그때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터질 게 있다 해서 제가 1월 지나서 한 1월 중순쯤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말에 베네수엘라 공습이 있었고 대통령도 이제 납치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갈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야간 선물을 보면 미국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걱정은 안 한다, 그래서 큰 이벤트는 아니다 보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지나서 한 1월 말이나 2월 초쯤 돼서는 큰 이벤트도 올 수 있다, 온다가 아니라 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서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 하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6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10개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버티브홀딩스, 코어위브, 이렇게 해서 이제 5개가 먼저 나갔고요. 그래서 다 이게 AI 칩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테슬라, 구글,
메타, 사운드하운드, 그 다음에 아마존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결국은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여기에 포커스를 둔 5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AI에 관련된 종목들이다, 이렇게 10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독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개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반도체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AI 반도체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리콘 세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의해 시작된 범용 칩인 GPU의 시대부터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ASIC의 반격,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미래 반도체 지형의 변화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큰 그림을 봐야 그 안에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주식들이 더욱더 확실히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거로 돌아가 AI 혁명의 태생부터 보겠습니다. AI 혁명의 진정한 시작은 2012년 알렉스넷의 등장이었습니다. 당시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이 모델은 AI 분야의 빅뱅으로 불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중요한 기술적 발견이었습니다. 기존의 CPU는 소수의 강력한 코어로 작업을 하나씩 처리하는 순차 방식이라서 동시다발적 연산이 필요한 AI 훈련에는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반면 원래 게임 그래픽의 픽셀을 동시에 렌더링하기 위해 설계된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이야말로 신경망 훈련에 이상적이라는 사실이 알렉스넷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GPU를 해킹하듯 딥러닝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 AI 반도체 전쟁의 서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전쟁의 압도적인 지배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서 생성형 AI 모델 훈련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전 세계 서버렉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신 블랙웰 GPU 시스템은 무려 72개의 GPU를 하나로 연결해 거대한 단일 GPU처럼 작동하면서 가장 진보된 AI 네트워크를 처리합니다. 이 서버렉 한 대의 가격은요, 약 300만 달러, 즉 한 40억이 넘는 돈이고요. 매주 한 1000대씩 출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어마어마합니다. 엔비디아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하드웨어뿐만이 아닙니다. 개발자들이 쉽게 AI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점 소프트웨어 플랫폼, 즉 쿠다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해자를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 세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훈련에서 추론으로의 변화입니다. 훈련은 막대한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배워 모델을 만드는 과정으로 엔비디아 GPU 같은 강력한 범용 칩이 필수적입니다.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모델이 완성된 후에는 실제 서비스에서 결과를 내놓는 추론 단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정한 일만 잘하면 되는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앱 결제나 스마트폰 기능처럼 일상적인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더 작고 저렴하면서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새로운 유형의 칩인 ASIC의 등장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ASIC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SIC입니다. 여기서 GPU와 ASIC의 차이를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GPU는 다양한 종류의 병렬 수학 연산이 가능한 스위스 군용칼과 같습니다. 유연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ASIC은 단 하나의 특정 작업을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전용 공구입니다. 특정 작업에서 압도적인 속도와 전력 효율을 자랑하지만 한번 실리콘 회로가 새겨지면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커스텀 칩 시대, 즉 ASIC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는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은 2015년 최초의 AI 가속 ASIC인 TPU, 즉 텐서 처리 장치죠, 공개하면서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이 칩은 현대 AI의 기반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개발에도 기여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7세대 칩인 아이언우드를 공개했으며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 훈련을 위해서 최대 100만 개의 TPU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계 일부에서는 구글의 TPU가 기술적으로 엔비디아보다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 역시 자체 칩 개발에 ASIC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아나푸르나 랩을 인수한 후 훈련용인 트레니움과 많이 들어보셨죠? 추론용인 인퍼렌시아라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레니움은 타사 하드웨어 대비 평균 30에서 40% 더 나은 가성비를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들이요, 자체 ASIC을 설계할 때 그 뒤에는 브로드컴이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구글, 메타, 그리고 2026년 자체 칩 출시를 예고한 오픈 AI까지 모두 브로드컴의 지적 재산과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는 핵심 백엔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현재 이 ASIC 시장의 70에서 8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숨은 강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AI 연산은 데이터 센터를 넘어 우리 손안의 기기 자체에 실행되는 엣지 혹은 온디바이스 AI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2년 전만 해도 온디바이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외부로 보낼 필요가 없어 응답 속도가 빠르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통신 비용까지 낮출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AI들은 전부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대정보를 전부 다 외부로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온디바이스, 즉 내 PC 안에 있거나 핸드폰 안에 AI가 있다? 그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칩이 바로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NPU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메인 칩인 SoC 안에 통합된 전용 AI 모듈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칩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연산 효율과 전력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모바일에서는 애플, 퀄컴, 삼성이, 그리고 PC 분야에서는 퀄컴, 인텔, AMD가 주요 플레이어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인 AMD는 인스팅 GPU 라인과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추격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 인텔 또한 자체 AI 칩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웨이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칩으로 만드는 세라브레스나 추론에 특화된 LPU를 개발하는 그록 같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도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크호스들이 출범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제조 후에도 내부 회로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FPGA가 있습니다. ASIC에 비해 순수 성능이나 에너지 효율은 낮지만 압도적인 유연성을 제공해서 자체 ASIC 설계가 부담스러운 경우 훌륭한 선택지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AMD는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서, 그리고 인텔은 알테라 인수를 통해서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을 못할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아주 좋은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본인의 담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기업들의 M&A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계자들도 결국 한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애플 등 거의 모든 팹립스 기업이 TSMC의 제조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TSMC와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 등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으시죠? 전력입니다. 전력 소비, 거대한 데이터 센터 운영에 드는 막대한 전력은 기술 발전의 새로운 병목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미국이 고성능 칩의 중국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도 자체 ASIC 개발과 자국 생태계 구축으로 대응하면서 긴장이 고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미래 AI 반도체 시장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범용 GPU가 핵심 역할을 유지하는 동시에 특정 목적의 ASIC, 기기 안의 NPU, 유연한 FPGA가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진정한 승자는 단일 칩의 성능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강력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주식들이 현재는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으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기저기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자꾸 하나둘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반도체 시장 판도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강자가 출범하면 즉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독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언큐를 GPU를 이을 차세대 AI 동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모든 반도체의 에너지원인 전력을 담당할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MR입니다. 2년 전에요, 보면 2년간 3불에 시작해서 57불까지, 즉 19배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1년 사이에 그만큼 올랐죠. 이제 2년 전서부터 샀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와서 또 한 70% 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 분들 많이 이제 좀 이 정도에서 잡으셨을 것 같고, 적어도 한 50% 이상은 평가손이 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주식을 굉장히 좋게 보고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박스권입니다. 보시면은 이 박스권에서 이탈을 하면 크게 올랐다가 쌍봉을 찍고는 지금 내려와서 이 박스권 내려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TTM 스퀴즈라고 위클리, 이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눌리다가 여기서 이제 그린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뭔가 시기적으로 왔다 해서 지금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게, 여기 있는 17불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박스권 이탈을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을 하고 온 순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사실 바닥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와 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다시 한번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원전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는 프라이스 타겟을 35불 50센트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어디 와 있느냐? 16불 30센트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올라와서 그렇지, 사실 프라이스 타겟 로우까지 찍었었습니다. 15불이 로우예요. 근데 저기 하이는 얼마 있느냐? 60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 5배 정도 최고치를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적어도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가격까지 간다 그럼 35불이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117% 지금보다 상승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들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인데 잘 평가를 하고 있겠다. 근데 너무 많이 눌렸다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레이팅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3.44를 가르치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죠. 전력 문제가 지금은 이제 센데, 그걸 해결할 핵심 기업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기, 그게 심장과 같은 에너지 공급을 하는 이 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전력 먹는 하마라 불리는 AI 데이터 센터의 등장으로 심각한 전력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센터보다 몇 배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와 태양광 풍력의 가능성 문제 때문에 이들에게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대규모 청정 에너지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할 해답이 바로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SMR이죠.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외부 전원 없이 냉각되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수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는 유연한 확장성이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전 하면은 위험하다 하는데 굉장히 안전한 SMR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원전업계의 팹리스 기업으로 SMR 기술 설계 및 라이센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특히 이 회사는 미국 NRC의 설계 인증을 최초이자 유일하게 확보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형님격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현장 중심의 긴 공사 기간과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드는 거대한 성을 짓는 방식이었다면, 뉴스케일 SMR은 레고 블록 조립 방식과 같습니다.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해 짧은 기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뉴스케일의 핵심 상품은 보이저입니다. 개당 77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이 모듈을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4개, 6개, 12개 등 유연하게 조합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증설할 수 있어서 빅테크 고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 경제의 승패가 전력 확보에 몰리면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원전에게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케일은 이미 데이터 센터 운용사인 스탠더드 파워와 24개의 SMR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수요를 증명했습니다. 든든한 빅테크들이 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뉴스케일 연구개발 비용이 높은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입니다. 매출 성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현금 소모율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스탠드 파워 계약 등으로 인해 수주 잔고가 87억 달러 이상 쌓여있다는 점은 미래 매출의 긍정적인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이 기업의 아킬레스건은, 주의할 점은 뭐냐, 과거 유타주에 UAMPS 프로젝트가 비용 문제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어서 실행력에 대한 검증이 아직도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은 본질적인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므로 일정 지연 및 예산 초과 리스크가 있어서 주가 변동이 심해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이러한 실행력에 퀘스천 마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SMR의 대항마죠. 오클로입니다. 샘 알트만이 투자한 회사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뉴스케일은 NRC 설계 인증을 완료한 검증된 1등이라는 안정성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반면 오클로는 인증 진행 중인 혁신의 도전자로 볼 수 있겠죠. 보석인 관점에 투자를 하면 이미 인증을 마친 뉴스케일이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SMR 산업은 2020년 후반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장기 투자 섹터입니다. 따라서 단기 시색 차익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지난 10월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7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몰빵 투자하기보다는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변동성 위험을 완화하는 적립식 투자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기회 측면에서 AI 시대의 전력 수요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이며 그 중심에 SMR이 있습니다. 리더 측면에서 뉴스케일은 유일한 설계 인증을 받은 기술적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략 측면에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성장주인 만큼 호흡으로 여유자금을 통해 투자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SMR은 앞으로 2, 3년 후면은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을 주식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있는 주식이라서 결론은 주식을 믿고 끝까지 쥐고 가는 전략이 꼭 필요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엑센 안전마진 전략 결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지수 대비해서 4.44%, 지금 지수는 저희가 한 달 반 전, 두 달 전에 시작했죠. 그때보다 0.35% 마이너스 나 있지만 지금 저희 포트는 4.75%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아직도 맥세븐 종목들 많이 못 올라왔고, 특히 코인이 좀 많이 눌려 있고요. 제일 많이 손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직 본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올라와 주면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텐 포트가 어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6.83% 절대 수익 내고 있고요. 지금 6개월을 넘어오는 과정인데 지수 대비해서는 지금 9.48, 어제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피크 치고 내려오면서 개별주 종목이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1월 달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 보시면 23종목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는 요번에 1월 말경에 좀 많은 개별 종목들 좀 올라와 준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을 좀 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10개 말씀드리고 언더독 말씀드리고 그런 주식 중점으로 해서 포트를 다시 재편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올라와 줘야 된다 하고 기대하고 있고,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좀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는 제가 트레이딩뷰 공부방 꼭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모의 투자하는 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세는 이렇습니다.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랠리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랠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1월 달도 장을 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랠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1월 달까지 열심히 시장 추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많으셨고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